안녕하세요, 탐물중학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가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대단원 가족의 안전한 생활문화 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의 안전한 생활문화 단원에서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배워볼 겁니다. 첫 번째, 가족의 식사 계획과 두 번째, 가족의 안전한 식생활 단원까지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 수업을 열심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가족의 주생활 문화부터는 2학기에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자, 우리 가족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48페이지 첫 번째 단원 균형 잡힌 식사 계획 단원입니다. 오늘의 학생부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영양소 섭취 기준과 식사 구성안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식사를 계획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어떤 영양소를 기준으로 섭취를 얼만큼 해야 할지를 배워볼 거고, 또 균형 잡힌 식사까지 계획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교과서 48페이지를 보면 먼저 스스로 질문하기가 나와 있죠. 자, 다음은 동일한 열량의 음식이다. 각 음식에 함유된 식품을 식품 구성 자전거에 식품군별로 분류를 하고, 청소년은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하여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생각해보자 라고 나와 있죠. 지금 어떤 음식들이 나와 있죠?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닭튀김, 치킨과 치즈 김밥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닭튀김과 치즈 김밥을 우리가 식품 구성 자전거에 식품군별로 분류를 하자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지금 여기 맛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이 나와 있는데, 치킨은 어떤 식품군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치킨에 들어가는 재료를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네, 먼저 닭고기가 들어가겠죠? 닭고기도 들어가고, 이 치킨의 겉에 바삭바삭하게 할 수 있는 밀가루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튀긴 치킨이기 때문에 식용유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옆에 치즈김밥은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김밥을 만들어 본 적 있나요? 네, 있다면 한번 어떤 재료가 들어갈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김밥이니까 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요? 보면 단무지, 오이, 그리고 연근, 당근, 이런 채소들도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계란, 계란이나 달걀이나 아니면 햄, 아니면 맛살, 어묵, 이런 재료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재료들을 우리 식품 구성 자전거에 식품군별로 분류를 하자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식품군이란 이렇게 이 식품 구성 자전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이렇게 식품을 어떤 단위로 묶어낸 것이 바로 식품군이죠. 그래서 보면 먼저 닭고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닭고기는 바로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 들어가겠죠. 밀가루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밀가루는 바로 밀이라는 곡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밀가루는 곡류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식용유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식용유는 여기 식품 구성 자전거 뒷바퀴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유지당류라고 따로 표시가 되는데, 왜 그럴까요? 조금 이따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치즈김밥을 식품군별로 재료를 구별을 해보면 먼저 김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김은
해조류라고 하죠. 해조류는 바다에 있는 그런 채소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김은 채소류에 들어갑니다. 밥은 쌀로 만들어지죠. 쌀은 어디일까요? 바로 곡류에 들어가겠죠. 단무지, 오이, 연근, 당근 같은 것들은 바로 채소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란, 햄, 맛살, 어묵 같은 친구들도 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들이 각각 어떤 식품군에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청소년기에 이 균형 잡힌 식사는 왜 중요할까요? 네,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48페이지의 첫 번째를 보면 균형 잡힌 식사라고 나와 있죠. 네, 균형 잡힌 식사가 무엇일까요? 먼저 균형이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평행한 상태를 유지한 것을 바로 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균형이 잡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무너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네, 한 가지 식품군만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 부분만 많이 먹게 되니까 다른 부분은 부족해져서 결핍증이나 과잉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란 우리 몸의 건강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 6가지 식품군 그리고 6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적절하게 섭취하는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6가지 영양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2학년 때 가정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해봤을 텐데 먼저 첫 번째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5대 영양소라고 하죠. 그리고 지방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무기질, 칼슘이나 칼륨, 나트륨 같은 것들이 무기질이죠. 비타민 그리고 물까지 영양소에 포함이 됩니다. 이 6가지 영양소를 바로 물까지 포함을 해서 5대 영양소 그리고 6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이 6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식품마다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의 종류와 양이 다르죠. 따라서 다양한 식품으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가지 영양소가 불균형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병이 나거나 몸이 아플 수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체적 특징과 활동량에 맞추어 식사량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체적 특징, 키나 몸무게, 나이, 그리고 활동량, 내가 운동을 많이 한다 하면 더 많이 먹어야겠죠. 이런 양을 조사를 해서 내가 하루에 얼만큼 어떤 양을 먹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식사를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식품 구성 자전거를 활용을 해서 6가지 식품군을 식사에 골고루게 배분을 하고 하루에 내가 얼마나 영양소가 필요한지 영양소 섭취 기준과 권장 식사 패턴을 활용하여 식사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영양소 섭취 기준을 알아보고 권장 식사 패턴이 무엇인지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균형 잡힌 식사란 무엇일까요? 우리 교과서 48페이지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3가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균형성이 있죠.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다리를 한쪽만 올려서 얼마나 몇 분 동안 버틸 수 있나요? 이게 바로 균형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가 균형을 잡고 있다면 우리가 키도 더 많이 쑥쑥 자랄 수가 있고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가 있겠죠. 균형성은 성장과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특정 음식이 싫어서 편식을 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야채가 너무 싫어서 야채를 먹지 않고 고기만 먹는다면 이제 채소나 야채에 들어있는 무기질이나 비타민을 섭취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다양성. 동일한 식품군이라도 다양한 식품을 포함하여 골고루 먹어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동일한 식품군이면 한 가지 식품만 먹어도 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할 수가 있는데 식품들은 다들 갖고 있는 영양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고기라고 해도 닭고기가 갖고 있는 영양소가 다르고 돼지고기가 갖고 있는 영양소가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식품을 섭취를 해야 다양한 식품에 있는 영양소를 골고루 우리 몸에 함유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적절성은 영양 결핍. 네, 영양실조라는 말 들어봤죠. 영양이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과잉,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거나 아니면 과잉증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양소 섭취 기준에 맞는 적절한 양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를 한다고 음식을 먹지 않거나 조금만 먹거나 했을 때 이제 결핍증이 나타나서 굉장히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49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 익숙한 자전거 모양이 나오죠.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해서 배웠다고 했었는데 다들 기억이 잘 나나요?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6가지 식품군은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와 영양소의 함량에 따라서 기능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묶은 것이 바로 6가지 식품군이죠. 그래서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그리고 유지, 당류로 구분을 한 것인데 이 6가지 식품군 중 너무 많이 섭취를 해야 하지 않아야 하는 과잉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유지, 당류를 제외한 5가지는 권장 섭취 횟수와 분량에 따라서 자전거 바퀴의 면적, 넓이를 다르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 닭튀김을 이야기할 때 유지, 당류는 6가지 식품군이 맞지만 식품 구성 자전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유지, 당류는 주로 어떤 성분일까요? 유지, 기름이니까 지방이겠죠. 이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어떤 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바로 비만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비만이나 고지혈증, 당류를 너무 많이 섭취를 하면 그런 당뇨병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음식에 먹고 따로 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이 자전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식품 구성 자전거를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49페이지를 보면 멋진 자전거가 나와 있죠. 자, 식품 구성 자전거는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지금 자전거를 이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타고 있죠. 열심히 타고 있는 걸 보니까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앞바퀴를 보면 지금 물이 있습니다. 물컵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물을 몇 잔 정도 먹나요? 많이 먹는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물을 많이 먹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우리가 평소에 그래도 물을 하루에 한 4컵 정도는 꾸준히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 1리터 정도는 물을 잘 섭취를 해야 한다. 그래서 앞바퀴에는 물을 넣어서 이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식품 구성 자전거 이 6가지 식품군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곡류. 아까 우리 치킨과 김밥에서 봤던 곡류는 먼저 곡식류를 곡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주로 공급을 하고 주식으로 많이 섭취를 하는데 이 곡류에는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있죠. 탄수화물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바로 우리 뇌에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우리 두뇌가 잘 돌아가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필수적으로 섭취를 해야 하는 영양소죠. 그리고 식이섬유소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변비가 있는 친구는 이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어서 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주로 공급을 하고 주식으로 많이 섭취를 하는데 하루에 2회에서 4회 정도 섭취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곡류에는 어떤 식품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아까 봤던 밥이 있고 떡도 들어있네요. 국수, 감자도 곡류가 될 수가 있겠죠. 옥수수나 아니면 고구마, 빵 이런 것들이 다 곡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밥이 또 흰밥과 잡곡밥이 있는데 흰밥과 잡곡밥, 현미밥 중에서 어떤 밥을 먹는 게 우리가 더 건강할까요? 네, 우리 많이 들어봤겠지만 잡곡밥을 먹는 게 더 건강하죠. 왜냐하면 이 잡곡밥이나 현미에는 그 쌀 눈에 티아민이라고 하는 그런 비타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류지만 곡류도 각각 다 다른 성분의 그 음식을 섭취를 해야 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먹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흰쌀밥만 먹기보다는 다양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잡곡밥을 먹는 게 우리 몸에 더 건강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줄여서 앞글자를 따서 고생달콩 이렇게 불러볼게요. 자, 우리 고생달콩에는 어떤 영양소를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주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지방이나 비타민, 무기질도 들어있는데 주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와 생선, 달걀, 콩류죠. 이 단백질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바로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데 근육이나 아니면 머리카락 아니면 손톱, 발톱 같은 신체 성분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 생선, 달걀, 콩류도 반드시 섭취를 해야 하는 영양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뇌의 발달을 돕고 또 면역 기능을 유지를 해서 적당히 먹었을 때 감기도 예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견과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호두나 잣이나 땅콩 이런 견과류도 함께 먹어야 이런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는 어떤 음식들이 들어있는지 볼까요? 고기가 들어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고기일 수도 있고 여기는 또 닭고기도 보이죠. 그리고 생선, 오징어, 아니면 고등어, 새우 이런 생선들도 있고 그리고 콩류, 콩이나 아니면 견과류도 여기에 속하게 되고 콩으로 만든 두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도 포함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달걀이 왜 달걀인지 알고 있나요? 달걀은 바로 닭을 알을 줄여서 말을 하다 보니까 다갈 하다가 달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달걀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주로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서 근육을 많이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달걀이나 닭가슴살 이런 것들을 많이 먹죠. 그래서 그 많이 먹은 단백질이 근육의 성분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채소류. 채소류는 우리가 매끼 2가지 이상은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채소류에는 어떤 영양분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은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하고 또 면역력이 향상이 될 수가 있겠죠. 채소를 많이 먹어야 우리 신체가 활발하게 운동을 잘 할 수가 있고 면역력이 향상이 되어서 감기도 걸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타민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나
비타민 B,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채소에 들어있어서 이런 비타민을 많이 섭취를 해야 우리의 몸의 기능이 잘 조절이 돼서 생리 기능이 잘 조절이 돼야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각종 병에도 걸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무기질도 들어있어서 우리의 신체를 잘 조직을 하고 건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소가 들어있어서 채소류도 많이 먹어야 변비가 예방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과일류. 과일류도 채소류와 마찬가지로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주로 후식이나 간식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두 개 정도의 과일은 섭취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일 중에서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나요? 딸기도 있고 귤, 복숭아, 사과, 포도, 바나나, 감, 수박 다양한 과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다양한 과일을 또 한 종류만 먹기보다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의 과일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우유 유제품류.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이런 유제품류에는 주로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단백질도 많이 있지만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칼슘은 우리의 뼈와 이의 구성 성분이 되죠. 그리고 또 신경을 안정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시험 보기 전에 떨리고 불안하다 할 때는 잠이 잘 안 온다 할 때도 우유나 아니면 멸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내가 시험 보기 전에 너무 떨린다 할 때는 멸치를 이제 씹어 먹으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유 유제품류는 매일 1잔에서 2잔 정도는 섭취를 해야 한다.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기이기 때문에 우유, 이런 칼슘을 많이 먹어야 뼈가 더 튼튼해져서 키도 더 많이 자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유지 및 당류인데 아까 말을 했던 것처럼 음식을 조리할 때 소량만 섭취를 해야 하는데 왜 그렇다고 했죠? 많이 섭취를 하면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식용유 아니면 버터 아니면 마요네즈 이런 것들이 유지 당류에 포함이 되겠죠. 또 설탕이라든지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 이제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첨가되는 그런 첨가물들이죠. 그래서 많이 섭취를 하면 지방이 많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음식을 조리할 때만 조금씩 섭취를 한다. 따로 마요네즈를 짜먹거나 버터를 퍼먹는 친구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식품 구성 자전거 빈칸이 나와 있는데 각각 어떤 식품군이 들어가는지 한번 빈칸을 채워볼까요? 먼저 첫 번째, 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식품군은 이름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곡류겠죠. 자, 곡류에는 주로 어떤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 맞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다. 탄수화물은 어떤 기능을 한다? 탄수화물은 우리 에너지, 우리가 힘이 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의 구성 성분이 되고 또 두뇌도 유지가 될 수 있다. 자, 다음 두 번째. 지금 고기들과 그리고 생선들과 달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번째 빈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고생달콩으로 외우자고 했죠. 고기, 생선, 달걀, 통유. 이 친구들은 어떤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우리 신체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나 머리카락, 손톱, 신체의 구성 성분이 될 수가 있고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우리 두뇌를 구성하는 성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밥을 많이 먹어야 한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탄수화물과 단백질 같은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아침에 우리 두뇌에 공급이 되어서 우리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채소류 친구들인데 채소류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다? 바로 비타민, 무기질들이 들어있어서 이 친구들은 어떤 기능을 한다? 우리 몸의 생리 조절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소도 들어있어서 변비도 예방을 한다.
뭐 하루에 몇 끼니마다 얼만큼 섭취를 해야 된다? 네, 몇 끼 2가지 이상은 섭취를 해야 한다. 자, 다음은 어떤 영양소 식품군일까요? 네, 바로 과일류죠. 과일류도 몇 끼니? 네, 매일 1개에서 2개. 과일은 섭취를 해야 하고, 과일도 채소류와 마찬가지로 이런 비타민, 무기질이 들어있고 식이섬유소도 들어있고 생리조절 기능을 하면서 또 면역력이 향상이 돼서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우유 및 유제품류. 네, 우유와 유제품류에는 어떤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 네,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칼슘은 우리 몸에서 무엇을 구성한다? 네, 바로 뼈와 이의 구성 성분이 되어서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할 수가 있고 또 무엇을 안정시킨다고 했었죠? 네, 바로 신경을 안정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식품 구성 자전거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6가지 식품군에는 속하는 바로 유지 및 당류. 네, 여기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일부러 섭취를 하지는 않고 음식을 조리할 때 소량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식품 구성 자전거를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 5가지 식품군을 잘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식품 구성 자전거를 열심히 달려봐야겠죠. 그래서 운동과 수분 섭취의 중요성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들어서 50페이지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